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 전표 입력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죠. 자세하게 전표 입력하기 전에 분계를 한번 써보고 거래의 결합 관계를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분계라는 걸 모르면 전표 입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분계를 할 때는 거래의 8요소, 차변 요소, 대변 요소가 제대로 결합됐는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결합 요소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거래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표 입력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가능한 한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반 전표 입력이긴 한데 오늘의 또 공부 내용은 또 여러분이 추가로 또 다른 부분을 좀 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어제 설명했던 그런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제3장이 자금 관리. 여러분, 자금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이 자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만을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과 관련된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도 자금이고 예금도 자금이고 카드를 관리하는 것도 자금이고 어음이나 수표도 자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금, 예금, 법인카드, 어음, 수표 이런 것과 관련된 거래들을 입력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73페이지에 필요 지식 현금 시제 관리와 현금 과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임시 임시 개정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회계 기간 중에 임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는 안 나타나요. 나타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시로 처리했다가 나중엔 다른 것으로 대체를 시켜야죠. 임시로 일단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를 꼭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현금 과부족. 이 임시 개정을 언제 쓰는 것인가?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도 이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을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듣는다고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현금 출납장에 기록을 하고 매일 현금 시제의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요, 이 현금 시제 관리, 우리가 보통 회사의 출납 담당자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현금의 시제를 관리하는 담당자 누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일을 마감하고 일개표를 마감할 때 우리가 장부에 있는 현금 출납장,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하고 실제 잔액하고 확인해보고 마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상의 기록에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분실이나 도난을 맞았다면 그게 맞지 않겠죠. 시제라는 것은 실제 잔액을 말하거든요. 시제하고 장부가 불일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분실이나 도난이라는 것은 뭐 거의 없겠지만은 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계산이나 기록 오류 이런 건 이제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꼼꼼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계산하고 다시 기록을 확인해서 고치고 퇴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해보니까 다 맞았어요. 그렇다면은 네, 일단은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대체를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은 그것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시키고, 만약에 결산 시까지 원인이 안 밝혀진다 그러면은 부족한 현금은 잡손실로, 남은 현금은 잡이익으로 대체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요, 실제 현금이 많다라는 경우입니다. 장부에는 잔액이 30만 원인데 실제 잔액을 보니까 3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현금이 5만 원 많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일단 해야 돼요. 이렇게요. 자,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장부를 실제 금액에 맞춰야 됩니다. 장부를 실제 금액에 맞추는 것이지, 실제 금액을 5만 원 남으니까 5만 원을 빼 가지고 우리 팀 오늘 이거를 커피나 한 잔 마십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실제 금액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를 맞춰야 되니까 입금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령 나중에 내일이라도 그 다음날 누가 밝혀줬어요. 그 현금 5만 원을 내가 거기다 금고에 넣어놓은 곳인데 말을 안 했군요 하고,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저쪽 뭐 B라는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잔금 5만 원 있는 거 그거 내가 거래처 들렸다가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이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적으면 되죠.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거 이제 이날은 대변에 적었으니까 정리할 때는 차변에 적어요. 그러면 대변에 이거 외상 매출금 받은 거라고, 네,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이제 현금 과부족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산 때까지 안 밝혀졌다. 예. 도대체 이 5만 원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결산 때가 언제예요? 12월 31일 날은 이 현금 과부족 잔액 5만 원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변에 일단 없애주고 대변에 이것을 수익으로 잡아요. 영업의 수익 중에 잡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현금 과부족은 정리해버린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장부가 더 많아요. 모자란다는 얘기죠. 금고의 금액이. 장부가 더 많고 실제 금액이 부족해요. 모자라면은 이렇게 임시 분계를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현금이 모자랐다는 건 현금이 누군가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으로 출금을 잡아놔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장부하고 실제 금액을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까지 안 밝혀져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반대로 대변에다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잡손실. 부족했었으니까 부족한 거는 결산 때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입니다. 여러분, 잡손실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이니까 차변에 적어야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요. 잡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잡이익은 대변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현금 시제 관리에서 만약에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임시로 쓰는 개념 과목 현금 과부족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NCS 평가 시험 중간중간에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금관리 시험 보실 때 이 현금 과부족 문제 냈습니다. 현금 과부족 문제 냈고요. 그러면 전표관리 시험 볼 때는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이렇게 복잡한 건 하지 않았죠? 그런 정도. 지난 시간에 분개했던 거 그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전표관리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분개니까 이제 전표관리에서 이제 분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의 그 8요소잖아요. 거래의 8요소를 쓰라고 한 게 아니라 분개를 해놓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린 만약에 차변에 뭐가 있었나요? 뭐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차변에는 여러분이 비용 발생, 대변에는 자산 감소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즉 거래의 결합관계와 아주 쉬운 분계의 분계 이거를 여러분이 쓸 수 있느냐 하는 거 5문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한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해가지고 그걸 인쇄해서 제출하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표 관리를 시험 볼 때 전표 관리를 뭘로 출제할까? 바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전표 관리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출금 전표 하나, 입금 전표 하나, 대체 전표 하나 이렇게 여러분이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분계, 그 다음에 거래의 결합관계 이런 거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금관리 시험 볼 때는 뭘로 볼까요? 이런 걸 현금 과부족에 대한 거 이런 거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금 관리하는 데는 이제 역시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가 이 현금 시제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장부입니다. 현금의 잔액을 확인해 본다 라고 할 때 장부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현금의 잔액을 확인할 때 꼭 이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현금 출납장이 날짜 순으로 현금의 입금과 출금을 쭉 기록해 나가면서 잔액을 표시하는 그런 장부이기 때문에 현금의 잔액을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이라는 게 있다. 아직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조금 이따 한번 현금 출납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개표나 월개표도 현금의 잔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개표나 월개표에서도요. 일개표나 월개표 보는 것도 이제 실습 문제로 나오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우리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일개표를 1월 11일 거 일개표를 우리도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여기 있는 대로 1월 11일 거요. 그러면은 일개표라고 하는 여러분들 제가 실행을 안 해놨네요. 자, 더전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회사는 1217 급수는 FAT 1급으로 하시고 회사 코드는 1217로 하십시오. 1217 로그인. 자, 전체 메뉴, 회계 메뉴 가셔가지고요. 일개표, 월개표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세 번째 있습니다. 장부에 1월개표 클릭을 해보시고요. 우리 174페이지 그 첫 번째 있는 그림, 그 그림이 일개표에서
여기다 날짜를 1월 11일부터 1월 11일까지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예, 한번 우리도 입력해 볼게요. 1월 엔터 11일 또 뒤에도 그냥 그대로 그 날짜 그대로 두고 엔터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아, 맞죠? 예. 맞는데 지금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빈 공간을 생략했어요. 이걸 생략해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를 바짝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입력한 1월 11일 전표에 의해서 일개표가 만들어졌는데 이 일개표 설명해 놓은 걸 한번 볼까요? 책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 주의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봅시다. 1월 11일 거래는 복리후생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라고 해석되며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에 3만 원은 현금의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해라 이겁니다. 자, 가운데 개정 과목이 있어요. 시산표처럼 가운데 개정 과목이 있는데 판매관리비 중에 복리후생비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예, 3만 원이 발생했어요. 복리후생비가. 그런데 현금란에 적혀 있네요. 대체란이 아니고 대체란은 비어 있고 현금란에 적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복리후생비 3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3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금일잔고, 전일잔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일잔고가 이게 전일의 현금잔고예요. 그러면 전일잔고가 지금 어떻게 표시되냐면 1280만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금일잔고 보시면은 1277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예, 여기 당일날 3만 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금일잔고가 전일잔고보다 3만 원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월계표를 한번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계표라는 것은 여기 일계표 탭 바로 옆에 마우스로 이거 월계표를 누르면 되는데요. 여러분 174쪽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월부터 1월이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건 1월 한 달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클릭하셔서 1월부터 1월까지. 그러면 이건 1월 한 달이에요. 네. 자, 1월 한 달 걸 보니 아까 일계표에서 그 해석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우선 당좌 자산의 외상매출금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자산. 여기 당좌 자산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것이고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거래의 판료소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1월 달에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예. 대변에 220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상매출금이 채권이잖아요. 받을 권리가 감소했다는 말은 뭐예요? 받았다는 말이죠. 이제 받았으니까 권리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22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자산은 대변에 표시한 것은 감소한 거예요. 감소. 차변은 증가한 거예요. 증가. 그 외상매출금이 감소했다는 말은 받을 걸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으면 잔고가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1월 달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느냐?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자산이 아니죠. 예, 거기 써 있죠. 유동부채다.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예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합니다. 거래의 판료소 아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미지급금이 88,000원 증가했다. 미지급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채무가 증가한 거죠. 채무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대채라고 되어 있네요. 대채.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현금 거래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현금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미지급금이 발생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법인카드를 쓴 것 같아요. 신용카드. 자, 현금 거래가 아니다는 얘기는 신용카드로 거래했거나 외상을 했거나 이런 것 등이 현금 거래 아닌 거예요. 어음으로 거래를 했거나. 현금이 아닌 수표는 현금으로 봐요. 여러분, 수표는 현금으로 보고 계좌이체를 시켰다. 이건 현금 거래 아니에요. 계좌이체, 통장 거래, 아니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카드 결제. 법인카드로 제 생각에 여기에 기억나는 게 접대비였을 거예요. 예, 거래처 영업사원과 같이 어떤 식당에서 식사한 그것이 지금 이 건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처 직원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미지급금이 1월 달에 어떻게 됐다? 88,000원 증가했다. 예,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하여튼 대체 거래다 하는 정도로 현금 거래는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비용 쪽으로 내려와서 판매 관리비 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 예, 아까 우리 1월 11일 거 그거예요. 복리후생비가 30,000원 발생했네요. 1월 달에. 그런데 그것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라는 개정 과목은요, 우리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앞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접대비, 이게 간단하고 좋은데 왜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개정 과목 이름이. 네. 그래서 지금은 접대비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같이 쓰고 있는 셈이에요. 갑자기 기업 업무 추진비 하면은 뭐지? 하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지금 접대비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두 가지 개정 과목을 현재 같이 쓰고 있어요. 네, 앞으로는 접대비라는 말을 안 쓰고 기업 업무 추진비 하면은 그게 옛날에 접대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대비가 발생했어요. 얼마요? 88,000원. 그런데 어떻게 발생했어요? 대체 거래로. 현금으로 지급된 건 아니었다. 네, 아까 이거하고 연결되죠. 네, 카드로 지급했다는 거죠. 아무튼 카드로 지급했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사실 몰라요. 우리는 지금 어저께 전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지. 접대비 88,000원이 발생했는데 계좌이체 했을 수도 있어요. 통장으로 계좌이체. 그래도 대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라는 판매관리비가 발생했어요. 얼마요? 28,000원. 그런데 이것은 뭘로 지급됐어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렇게 일개표, 월개표 보는 요령 지금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개정 과목에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밑으로. 그럴 때 거래의 판료소 꼭 알아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매출금 22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예요. 회수. 그러니까 감소한 거다 이거예요. 감소. 외상 매출금 증가한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로. 비어 있으면 제로예요. 질문에서 평가 문제 질문에서 월계표에서 1월달 월계표를 조회하여 외상 매출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0 답에다 0을 써야 돼요. 증가한 거 없습니다. 만약에 외상 매출금 감소액은 얼마인가 아니면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을 때는 요거 회수 대변이 회수한 거예요. 220만 원. 자,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는 감소한다.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자본도 부채와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는 취소된다. 수익은 반대로 대변에서 발생하고 차변에서는 취소된다. 뭐 감소라고 해도 비슷합니다만, 네. 그 차대변의 그 요소, 계정 과목,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별로 증가와 감소의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또 책에서 월계표 보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1월에 외상매출금 22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며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현금란의 220만 원은 현금의 입금을 의미한다. 네. 외상매출금이 220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된 거니까 현금 입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현금 입금의 총액은 220만 원이고 현금 출금의 총액은 5만 8천 원이에요. 그래서 전월 잔고가 1280만 원인데 금월 잔고는 여기 입금액은 더하고 출금액은 빼가지고 1494만 2천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지금 조회해보면 이렇게 1494만 2천 원이 금월 잔고 즉 1월 말일의 잔액이 이렇게 된다. 만약에 전표를 누락했으면요. 제 거하고 장부가 안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행과제 그 옆에 수행과제가 있어요. 3월 31일 현재의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현금 출납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현금 출납장에서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계정 과목은 뭐냐? 이거는 월계표에서 한번 해보시고 수행 1번은 현금 출납장에서 수행 2번은 월계표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제 누락하신 분 지금 숫자가 안 맞죠? 네, 맞아요. 제 거를 복사해 드릴게요.
네, 아마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월 31일 날 현금 출납장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현금 출납장 누르셔가지고 앞에 기간에서는 뭐 3월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1월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뒤에 날짜만 3월 31일로 해주면 끝나는 날짜만 맞춰주면은 3월 말이 마지막 날 여기 잔액이 이렇게 보이죠? 1159만 050원. 현금 출납장에서 현금 출납장은요 입금, 출금, 잔액 날짜별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 그런 장부예요. 그 다음에 아까 수행 2번에서 2월 한 달 동안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월계표에 가가지고 여기서 2월 달로 조회를 하면 되죠. 2월부터 2월까지. 그래가지고 현금 지출이라는 건 이쪽 차변에 여기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현금 지출이라는 걸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 중에서 지출이 제일 많은 건 요 10만 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접대비가 되죠. 계정 과목은 접대비다. 자, 다음은 1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잘 의문나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날짜를 앞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어디에서요? 월계표에서? 아니요, 현금 출납. 현금 출납장에서. 네네. 3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하면 그래도 괜찮죠? 아니 금액이 틀리거든요. 아니, 자 어디 볼게요. 3월 31일부터 3월 31일. 이거는 잔액 맞잖아요. 1153만 50원. 11590 예. 530? 6만 원이 틀려요? 그리고 아까 보면 나한테 3월 1일로 해주시네요. 3월 1일부터? 네. 세금 차이 나는 것 같은데. 1183800은 2월달 말 2월 말 잔액이고. 그러면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2월 말은 맞아요? 1183800은? 네. 그러면 3월에 요게 이게 틀렸다는 얘긴데? 기타 소모품지로 6만 원. 3월 1일에서는. 응? 후소 목표 6만 원. 저거 계정이 뭐가 잘못 들어갔나? 어떤 거? 이거 3월? 계정번호 잘못 3월 2일 기타 소모품비 지급이다? 호성문구에? 계정번호 3월 2일 전표를 한번 볼까? (3월 2일) 전표가 어떤 전표가 있었느냐 일반 전표에서 한번 보면은 없는데 3월 2일 날은 호서문구가 그게 우리가 3월 2일 게 아니고 어제 그 마지막에 한 거 그거 같은데 6만 원짜리가 4월 2일인데 4월 2일 3월 2일로 입력돼 있어요? 제가 두 번 넣나요? 잘못. 4월 2일에도 있어요? 네. 그리고 3월 2일에도 있고 그러면 3월 2일 걸 삭제하세요. 삭제할 때는 앞에 체크한 다음에 저 위에 삭제 누르면 돼요.
맞았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 지방 2월 지방세 납부하고 마지막 걸로 보는 거예요. 아래 건 11590 이걸로. 지금 3월 말일에 현금 잔액을 볼 때는 네. 뒤에 날짜만 3월 31일이 되면 네. 요 뒤에 날짜가 항상 끝에 나오는 거니까 네, 아래 거. 맨 아래 거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7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금 관련된 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금 관련된 거는 개정 과목이 몇 개 안 됩니다.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 또는 정기적금을 했다 이런 개정 과목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보통예금은 개인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통장인지 아실 거고, 정기예금도 여러분 1년짜리 뭐 6개월짜리 이렇게 길게 예금하는 게 정기예금이잖아요. 정기적금은 매월 이렇게 부어 나가는 게 적금입니다. 그건 뭐 설명을 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아는 그러한 개정 과목이고요. 그러면 당좌예금, 이것은 뭐냐면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려면은 당좌 계좌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네. 기업이 수표를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가령 거래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대금을 오늘 가령 128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1280만 원을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죠. 물론 뭐 계좌이체 시키면 되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수표 잘 안 쓰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는 거 수표 발행하는 거나 그냥 계좌이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스마트하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좌 수표를 그렇게 쓰는 상황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개인 사업자들도 수표를 많이 썼습니다. 법인만 쓴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근데 뭐 지금 수표가 통장에 잔고 없는데 수표 발행하면 그게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고 있는 거 수표 발행하느니 그냥 계좌이체. 사장님 통장 번호 어떻게 되시죠? 하고 바로 이체 시켜버리면 되죠. 자, 아무튼 지금은 당좌 예금 개정 과목 시험에서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요. 자, 당좌 예금이라는 건 뭐냐? 그 당좌 예금에 예금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표를 들고 은행으로 오면은 은행은 그 수표에 있는 돈을 그대로 제시한 사람에게 인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에 해당되냐면 그거는 그 수표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가지고 가면 바로 돈을 주니까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당좌예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예적금 현황이라는 장부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적금 현황 장부는 우리 회사의 통장 거래 내역, 통장의 잔고 내역을 하나의 장부에서 쭉 보여주는 게 예적금 현황이에요. 예적금 현황.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금 관련 거래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100만 원을 찾았다라고 찍혀 있는데 내용은 주식을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진주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구입 금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면 개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예, 자산의 이론 공부 여러분 하실 때 제가 아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많이 강조를 해드렸을 것 같아요. FAT 1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이 유난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에 관한 분계, 결산 시 평가에 관한 분계, 또 이익 실현을 위해서 처분했을 때의 분계. 그러니까 취득, 평가, 처분. 이 3단계로 공부를 해 두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취득에 관한 거네요. 그런데 수수료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 수수료는 무시하고 분개하면 돼요. 수수료 이야기가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취득 원가로 안 봐요. 이게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말이죠. 자산 취득과 관련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면 다른 자산은 전부 취득원가에 그걸 합산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했다. 1,000원. 그러면 그거 수수료 비용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증가니까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죠. 얼마에 샀어요? 100주를 10,000원에, 한 주당 10,000원에 샀어요. 100만 원이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가로 열고 신한은행에서 지급했어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 분계가 이렇게 되죠. 회계 처리를 이렇게 손으로 쓸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위에다 썼어요. 이렇게. 거래 후 결합관계도 여러분 알아야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무슨 항목이에요? 자산 증가죠? 자, 대변의 보통예금은 뭐죠? 보통예금도 자산이죠? 대변에서는 감소하는 거죠? 자산은 자산 감소. 자, 그러면 수행 2번을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 한번 해봅시다. 일반 전표에 4월 10일 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날짜 정확하게 4월 10일로 입력하시고, 3번 하면 차변이죠. 단기 입력하시면 찾을 수 있죠. 단기 해보면 107번에 단기 매매증권이 있습니다. 107 단기 매매증권. 자, 거래처 적요는 그냥 건너 여기다가, 적요 여기에다가 이 주식 같은 걸 샀을 때는 적요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 진주. 이게 이제 종목이라고 하죠. 종목을 앞에 딱 써주고, 수량 100. 수량이라는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100.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0001 해주면 돼요. 100 곱하기 10,000원. 이 말이 뭐예요? 100주를 10,000원에, 주당 10,000원에 샀구나. 이런 적요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차변에다 100만원 입력하시고, 자, 두 번째 줄에 대변 4,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코드가 103번입니다. 거래처는 신한은행 코드에다가 신한은행 코드 넣어줘야 돼요. 신한은행 보통 98002.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해주면 그게 뭔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과제, 수행 3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을 하라 그런 거냐. 4월 10일 현재 애적금 현황을 조회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첫날 거래처 등록할 때 금융거래처 2군데 등록했어요. 당좌 계좌 하나, 보통예금 계좌 하나. 그러니까 애적금 현황 보면은 2개밖에 안 나오겠죠. 한번 가볼까요?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이 자금관리와 관련된 장부는 여기에 별도로 따로 있어요. 금융자금관리 해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애적금 현황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볼까요? 가가지고 4월 10일 현재로 조회하라 그랬는데 잔액으로 조회하라는 말이겠죠. 잔액. 자, 잔액에다 놓고 여기다가 4월 10일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회사의 금융거래처는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당좌계좌 하나, 신한은행 보통계좌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의 잔액이 지금 여기 국민은행 당좌는 389500000, 신한은행 보통은 2946200이라고 잔액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애적금 현황에 왔을 때 잔액이라는 탭도 있고 원장이라는 탭도 있잖아요. 원장은 뭘까요? 원장은 통장의 그 입출금 내역을 다 보는 게 그게 원장이에요. 원장 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볼까요? 원장 클릭을 해보세요. 기간은 1월 1일 거부터 쭉 보겠습니다. 1월 엔터 뒤에도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12월 31일. 계좌명도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모든 계좌가 다 나타나는 건데 일단 계좌를 어디서 선택하냐면 여기서 선택하는데요. 여기 그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를 하나씩 눌러가면서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국민은행 당좌는 전기 2월밖에 없죠. 이건 전기 2월 389500000만 보이죠.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냐? 이 국민은행 당좌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런 입출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기 2월만 있어요. 작년에 넘어온 거.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누르면 이제 신한은행 보통으로 바뀌죠. 신한은행 보통은 요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거래가 있었어요. 2월 25일 날 2월 달 급여 지급하는데 616만 1,750원이 인출되었고 대변이 인출이죠.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 그러니까 이건 인출이에요. 차변은 입금이고. 그리고 3월 10일 날 건보료 납부했고 3월 20일 날 상품 구입 계약금 지급했고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주식 구입했고 해가지고 잔고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애적금 현황에 가면은 원장 하면은 그 입출금 내역을 본다 할 때 원장을 보는 거고 잔액 누르면 어느 날 시점에 잔고만 빨리 볼 때 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애적금 현황 보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풀이들이 쭉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178페이지의 카드 관리하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